네, 이번 영상에서는 ES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6는 ECMA 스크립트 6 에디션이라는 의미고요. ECMA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국제 기술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붙어 있는 ES6의 6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 ECMA 스크립트에서 발표한 국제 기술 표준 규격의 여섯 번째 에디션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그 비슷한 의미로 ES2015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이유는 2015년도에 해당 그 ES 스크립트 국제 기술 표준 규격이 여섯 번째로 발표됐다고 해서 ES2015와 ES6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ES6 이전의 문법과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법이라든지 이제 개념이라든지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 모든 문법에 대해서 다 알아볼 거는 아니고요. 먼저 그 Vue.js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문법들에 대해서만 일단 간략히 알아보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let과 const인데요. 네, let과 const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ba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 혹은 상수를 선언했었는데, 명시적으로 let과 const로 변수를 선언하거나 상수를 선언하거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ar를 대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bar가 기본적으로는 이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일단 호이스팅이 뭔지 한번 볼게요. 호이스팅은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할 때 이 바라고 되어 있는 바와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JS 파일이 흘러가기 전에 먼저 한번 싹 읽어서 메모리 얘네들을 미리 할당해 놓고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이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소스가 동작하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로딩을 할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좀 느려질 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있었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싹 올려놓고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쭉 읽어서 바와 펑션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변수와 함수들을 미리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소스 코드가 동작하는 형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이스팅이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호이스팅이란 기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프로그래밍 절차나 먼저 메모리에 할당되고 그 다음에 사용돼야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개념들과 약간 상반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변수를,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동작하면서 변수들을 메모리에 올려도 크게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 호이스팅이 없는 것이 조금 더 어, 이제 코딩하거나 할 때 조금 더 그 혼선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렉과 컨스트라는 것을 만들면서 호이스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럭 단위의 스코프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 단위의 그 스코프만 제공을 하는데, 바 같은 그 렉과 컨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블럭 단위의 스코프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이제 발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대체하는 것이 이제 그 렛이고, 컨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수 혹은 이제 함수 선언 시에 그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ES6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렛으로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나 상수는 컨스트로 선언하게 되는 방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렉과 바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 그 실제 소스 코드를 이론이 끝나고 소스 단위의 그 소스 코딩을 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러 펑션이고요. 에러 펑션은 무엇이냐면은 자바의 람다식과 비슷한 함수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펑션을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을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ABC를 선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가로와
이 화살표 모양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것을 arrow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 자바의 람다와 비슷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arrow 펑션이 의미를 갖는 것이 이 this라는 키워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이 펑션으로 선언했을 때와 이 arrow 펑션으로 선언했을 때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이스팅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조금 이제 헷갈리고 이 디스 키워드 때문에 또 한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에러 펑션을 쓰면 우리가 그냥 그 관습적으로 혹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대로 디스 키워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ES6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 키워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그러니까 렉시컬 디스 바인딩이라고 해서 문맥적 디스 바인딩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이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를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변수 혹은 그 클래스나 객체가 생성될 때 디스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디스는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 인스턴스를 가리킨다라고 픽스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동적으로 결정이 되냐면은 디스가 함수를 호출할 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디스가 지금 이 흐름상에서 가리키는 디스는 뭐 a를 가리키는데, 함수를 호출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 디스가 다른 뭐 a 다시를 가리킨다거나, 이렇게 함수가 디스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디스는 얘를 가리킬 거야 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에러 펑션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디스 키워드가 이제 현재 가리키고 있는 디스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방식대로 동작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론이 끝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디스를 사실상 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어떠한 함수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를 사용할 때 어플라이라는 그 메서드를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선언할 때 명시적으로 얘는 어떤 디스를 써라라고 바인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디스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인데요.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 우리가 보통 이제 메서드를 선언할 때, 여기 예제에서도 나오지만 메서드를 선언할 때 이 객체 위에 메서드를 선언한다 그러면 ABC라는 객체의 메서드를 선언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자바나 이런 데서 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것이 ES6 문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제 Vue.js 레퍼런스나 다른 쪽에 가보시면 이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 그러니까 Vue.js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선언할 때 created 메서드를 선언한다고 하면 우리가 created 해서 펑션이라고 선언하잖아요. 펑션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데, 이게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 이러한 ES6의 새로운 메서드 표기법을 활용하면 created라는 이름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ES6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모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Vue.j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ES6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포트와 익스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임포트와 익스포트,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A.js가 있고, 예를 들어서 B.js가 있을 때 이 A.js에 있는 예를 들어서 ABC라는 메서드를 B.js에서 뭐 예를 들어서 A.abc와 같은 형태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변수나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구조였는데, ES6에서 이 모듈 그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추가가 되면서 다른 JS 파일들을 내가
현재 내 JS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거나 내 자신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익스포트하게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포트와 익스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나 뭐 객체들을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줄 때는 익스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제공된 다른 JS 파일들을 내가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로 사용하게 되는 익스포트로 할 수 있는 그 JS에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변수, 함수, 그리고 객체든 거의 대부분을 다 익스포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서서는 뷰 컴포넌트 해서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각각의 파일들을 다 쪼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일들을 쪼갠 거를 다른 뷰 인스턴스 혹은 다른 컴포넌트에서 얘를 가져다 쓸 때 다른 것들을 가져다 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임포트고요. 이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딴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줄 때 쓰는 것이 바로 익스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듈의 익스포트와 임포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익스포트 할 때는 뭐 변수나 함수, 객체 등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만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싶은 것만 익스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캡슐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가 되는 것들은 퍼블릭하게 제공되는 기능들이고, 익스포트 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익스포트 하지 않은 것들은 다 프라이빗하게 내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캡슐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요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뷰 전역 단위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얘를 딴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객체를 보통 이제 익스포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객체를 익스포트할 경우에는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키워드, 이 익스포트와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같이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익스포트가 된 다른 JS 파일들을 내가 이제 임포트 할 때는 어떤 문법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BC의 from에 뭐 요러한 경로명, 파일명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JS 파일들을 읽어서 ABC라는 변수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경로명은 상대 경로명을 써야 되고요. 이 파일명 뒤에는 뭐 JS라든지 뷰라든지 하는 그 확장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파일에서 여러 개의 객체나 함수들을 익스포트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내가 뭐 BCD 뭐 이런 식으로 그 객체 형태로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익스포트 디폴트한 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런 중괄호가 없어도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실습할 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게 전개 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고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지난 코드 만들기, 우리가 4회차 때 코드 만들기를 했을 때 잠깐 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A라는 객체를 A-라는 객체로 만들 때 복사본을 만드는 건데, 복사본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엘리멘트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전개 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이제 오브젝트 1이 하나 있고, 걔네들은 이제 네임과 에이지라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1을 그대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를 이제 복사본으로 만들고 싶고, 왜냐면 같은 레퍼런스를 가리키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는 엘리멘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객체를 만들 때 이 앞에 있는 점점점 이 점 세 개가 이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고, 그 오브젝트 1에 있는 여러 이 형식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본을 만들면서 이메일이라는 엘리멘트를 추가해서 만들게 됩니다. 오브젝트 1하고 오브젝트 2는 각각 다른 레퍼런스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객체를 복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엘리멘트를 추가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객체를 복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ES6 문법 중에 주요하게 알아봐야 될 것들이 뭐 디폴트 파라미터라든지 가변 파라미터, 구조 분해 할당, 새로운 리터럴 표기법. 리터럴 표기법은 뭐 이런 거죠. 파일, 렛이라고 할게요. 뭐 문자 스트링에 우리가 보통 이제 더블 커테이션이나 싱글 커테이션을 쓰는데, 싱글 커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거죠? 제가 키를 잘 까먹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싱글 커테이션이나 더블 커테이션으로 이렇게 문자를 적게 되는데,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더블 커테이션 이외에 다른 문법으로 이러한 문자열을 선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바로 새로운 리터럴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 리터럴을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ES6 문법을 통해서 Vue.js를 할 때 크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EX6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렛과 컨스트, 에러 펑션, 그리고 새로운 메서드를 선언할 때 새로운 표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다루는 모듈,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객체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뷰 CLI에 대해서 한번, 뷰 CLI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